안녕하세요. 뉴클립스의 정치클립 김현지 PD입니다. 오늘은요, 이 시기에 꼭 한 번은 얘기해야 할 주제인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 있을 가장 큰 정치 행사죠. 4.7 재보궐선거입니다. 오늘은 올해 재보궐선거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동시에 유권자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올해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돼서 4.7 재보궐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재보궐선거가 뭔지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줄임말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둘 다 사람을 다시 뽑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다른데요. 먼저 보궐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때 또는 기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다시 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하는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재선거를 치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다 범법행위를 저질러 당선이 취소된 경우, 또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전 사망한 경우, 또는 투표 진행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하게 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빈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처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보궐선거는 광역의원 선거 8곳, 광역단체장 선거 2곳, 기초의원 선거 9곳, 기초단체장 선거 2곳에서 진행됩니다. 이 중 광역단체장 선거는 서울과 부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울산과 경남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시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소규모 선거가 될 거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연이어 확정되면서 사실상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장 후보론 여당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야당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 19일에 결정이 되고요. 부산시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1대1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 4.7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 재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20년 4월 초 시청의 한 여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해 논란이 일자 그해 4월 말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 전 시장은 3전 4기 끝에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온 부산시장에 당선된 거였지만 임기 반도 채우지 못하고 부산시장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선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조카와 가족회사가 가덕도 신공항 일대에 수만 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인데요. 이와 관련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의 전직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곧바로 연락이 끊겼고 이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여비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박원순에게 음란 메시지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사건 수사는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박 전 시장은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자 국내 첫 성희롱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였던 만큼 그의 성범죄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선 이번 선거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부동산과 지역개발 위주에만 맞춰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민주당은 명확한 사과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야권은 성범죄 사건을 여당 공격의 도구로 삼기만 한다면서 선거용 표 계산에만 매몰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유권자로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럼 밝은 분위기로 바꿔서 이번 4.7 재보궐선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4.7 재보궐선거니까 당연히 4월 7일 수요일에 열리고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일은 4월 2일 금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일 시간이 다르니까 이 점 헷갈리지 마세요.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들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당연히 되고요. 학생이라면 학생증도 됩니다. 다만 사진을 찍은 신분증, 그러니까 신분증 사진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나 모바일 신분증을 캡처한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표하러 갔을 때 우리 투표 용지도 받잖아요. 그 투표 용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투표에선 유권자의 주소지에서 투표가 1개 시행되면 1장, 2개가 시행되면 2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외에 구의원 선거가 있을 경우엔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몇 개의 선거가 열리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죠? 또 유권자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둘 다 근무를 하는데 투표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를 보면요. 근로자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요양소에 계시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도 진행하니까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죠.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모일 때 국민을 위한 나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기능하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사는 지역을 이끌 사람을 뽑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우리 이번 선거에서 그 권리를 투표로 행사하면서 우리의 권리 다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클립으로 딱 집어주는 김현지 PD였고요. 전 다음에 과학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